명심보감 10화 권학편입니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질문은 평생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배우며 왜 배워야 하는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보상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나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둘째,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메타학습 능력을 체득합니다. 셋째, 지식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프레임워크를 확보합니다. 명심보감의 권학편은 배움을 권장한다는 뜻입니다. 권자는 권유하고 격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전 교육과정의 출발점이었던 이 편은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워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현대는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한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버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학습법이 21세기 지식 경제 시대의 생존 전략이 됩니다. 원문군, 배움의 본질과 목적. 1조 옥불탁부성기, 인불학부지도.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권학편의 첫 구절은 학습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옥도 갈고 닦아야 가치를 발한다는 비유입니다. 인간의 잠재력도 배움을 통해서만 현실화됩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 원리는 더욱 명확합니다. 한 40대 중견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20년간 같은 업무만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업무 대부분이 기계로 대체 가능해졌습니다. 옥불탁부성기를 깨달았습니다. 45세에 데이터 분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년간 주말마다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 팀장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열었습니다. 평생학습의 첫 번째 원리는 배움의 지속성입니다. 2조 소이불학, 로무소지.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이것은 골든 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역으로 보면 언제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를 놓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한 60대 재취업자의 경험담입니다. 정년 퇴직 후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배워봐야 뭐 하나라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소이불학 로무소지를 되새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우면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유튜브로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독학했습니다. 6개월 후 중소기업 사무직에 재취업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인정받아 정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두 번째 원리는 시작의 용기입니다. 3조 학여역 수행주, 불진즉퇴. 배움은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난다. 이것은 학습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한번 멈추면 퇴보한다는 경고입니다. 현대 지식의 반감기가 점점 짧아지는 현실을 정확히 예측한 지혜입니다. 한 IT 개발자의 일상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언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1년만 배우지 않아도 뒤처집니다. 학여역 수행주를 실천합니다. 매일 30분씩 새로운 기술을 공부합니다. 주말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실습합니다.
5년째 이렇게 하니 연봉이 2배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평생학습의 세 번째 원리는 멈추지 않는 학습입니다. 원문군 학습 방법론 4조 학이시습지 불역서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은 논어의 첫 구절로 학습의 기본 구조를 제시합니다. 학은 입력이고 습은 반복 연습입니다. 설은 내적 기쁨으로 지속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현대 학습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대학원생의 논문 준비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논문만 읽었습니다.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이시습지를 적용했습니다. 논문을 읽고 나서 자기 말로 요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복습했습니다. 한 달 후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입력, 반복, 출력의 3단계로 학습하니 이해도가 5배 높아졌습니다. 메타학습의 첫 번째 방법은 입력 후 즉시 출력입니다. 5조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에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학습의 깊이와 창의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온고는 기초의 반복을, 지시는 새로운 통찰의 발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옛것만 공부하면 구식 아닌가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기초 없이 첨단만 쫓으면 허공에 뜬 것이 됩니다. 한 AI 연구자의 경험입니다. 최신 딥러닝 모델만 공부했습니다. 작동은 시키지만 원리를 모르니 응용이 안 되었습니다. 온고이지신을 실천했습니다. 고전 통계학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수학 기초를 탄탄히 했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가 창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메타학습의 두 번째 방법은 기초와 응용의 순환입니다. 6조 3인행필 유아사언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이것은 학습 대상의 확장입니다. 공식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열린 태도입니다. 한 중견기업 팀장의 학습법입니다. 회의 때마다 팀원들의 말을 메모합니다. 신입사원의 질문에서도 배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라는 순진한 질문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가 됩니다. 협력사 직원과의 대화에서 시장 트렌드를 파악합니다. 1년간 이렇게 하니 리더십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메타학습의 세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을 학습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두 개의 층위입니다. 평생학습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나이와 무관하게 시작하며 절대 멈추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메타학습 방법론은 입력 후 즉시 출력하고 기초와 응용을 순환하며 모든 상황을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변화하는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학습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원문군 학습의 실천과 통합 통합 조목 독서 불연백 회독 숙독 심사자자지 책 읽기를 100번 읽어도 실증 내지 말라. 익숙히 읽고 깊이 생각하면 스스로 알게 된다. 이것은 반복 학습의 위력을 강조합니다. 100회독은 숫자가 아니라 충분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잦아지는 내면화된 이해를 뜻합니다.
한 의대생의 국가고시 준비입니다. 방대한 양의 교과서를 한 번 보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독서 불연백 회독을 실천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최소 5번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흐름 파악, 두 번째는 핵심 개념 정리, 세 번째는 암기, 네 번째는 문제풀이, 다섯 번째는 취약점 보완이었습니다. 반복할수록 이해가 깊어졌고 시험에서 최상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심화조목, 학문지도무타, 구기방심이이에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그 놓친 마음을 찾을 뿐이다. 이것은 맹자에서 나온 구절로 학습의 궁극 목적을 제시합니다. 방심은 본래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학습은 외부 지식 축적이 아니라 내면의 재발견입니다. 하지만 그럼 실용 지식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철학만 하라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심보감이 강조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실용 기술도 배우되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한 MBA 과정 학생의 깨달음입니다. 처음에는 경영 기본만 배웠습니다. 재무, 전략, 마케팅 스킬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공허했습니다. 구기방심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경영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물었습니다. 가치 중심 리더십을 정립했습니다. 기술과 철학이 통합되니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응용 조목, 지상 등내 종각천, 절지차 사요공행. 종이 위에서 얻은 것은 끝내 얕으니 이 일을 알려면 반드시 몸소 행해야 한다. 이것은 송나라 유규의 시구로 지행합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식을 실천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진정한 배움이 아닙니다. 한 경영 컨설턴트의 경험입니다. 수많은 경영서를 읽었습니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을 컨설팅하니 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상 등내 종각천을 깨달았습니다. 이론을 배우면 즉시 작은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실패하면 수정했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5년간 이렇게 하니 책에 없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학습의 최고 경지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권학사상은 현대 학습 과학과 교육학의 핵심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지식 노동자 개념이 학여역 수행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21세기는 지식이 자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전체 직장인의 50%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칼 뉴포트의 디버크도 독서 불연백 회독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 얕은 멀티태스킹을 이깁니다. 하루 4시간 깊은 집중이 하루 8시간 산만한 공부보다 효과적입니다. 에릭 캔델의 노벨상 수상 연구도 학위 시습지를 뒷받침합니다. 뇌는 반복할 때 시냅스가 강화됩니다. 한 번 배운 것을 24시간 내 복습하면 기억 정착률이 80% 향상됩니다. 데이비드 콜브의 경험 학습 이론이 지상 등내 종각천과 일치합니다. 경험, 성찰, 개념화, 실험의 4단계 순환이 진정한 학습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천이 필수입니다.
스탠포드의 캐럴 드웻 교수가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도 소이브락 로무소지와 맥이 닿습니다.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이 학습 성과를 결정합니다. 구글의 20% 시간도 3인행 필류화 사원의 실천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프로젝트에서 배우는 문화가 지메일, 구글 뉴스 같은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MIT의 70, 20, 10 학습 모델은 명심보감의 학습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70%는 경험에서, 20%는 타인에게서, 10%는 공식 교육에서 배웁니다. 링크드인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직원들의 승진율이 평균 47% 높았습니다. 평생학습이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생존 전략임이 입증되었습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학습법이 21세기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의 핵심 인재 개발 원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학습 목표 설정 3단계입니다. 1년 단위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번 연도에 마스터할 기술 3가지를 명확히 정합니다. 분기별로 세분화합니다. 매주 진도를 점검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산만함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페인만 학습법 적용입니다. 무언가 배우면 12세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합니다. 설명하다 막히는 부분이 이해 부족 지점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 학습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진정한 이해에 도달합니다. 세 번째는 일일 학습 루틴 구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씩 학습합니다. 출근 전 아침 6시부터 6시 30분이 효과적입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면 1년이면 182시간입니다. 대학 한 학기 수업량입니다. 네 번째는 학습 공동체 참여입니다.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듭니다. 매주 배운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하고 가르칩니다. 3인행 필류화 사원의 실천입니다. 혼자 배울 때보다 이해도가 2배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일지 작성입니다. 매일 배운 내용을 3줄로 정리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요한 통찰, 적용할 분야를 각각 한 줄씩 씁니다. 3개월 후 일지를 읽어보면 성장이 보입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이 지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완성한 것은 평생 경쟁력을 만드는 학습 시스템입니다. 평생학습의 본질은 나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배우고 절대 멈추지 않는 태도였고, 메타학습 방법론은 입출력 순환, 기초와 응용의 균형, 전방위적 학습 기회의 포착이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 선비들의 학습법이 현대 지식 경제 시대의 생존 전략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명심보감의 다른 핵심 편들을 통해 관계, 소통, 리더십의 지혜를 탐구하겠습니다. 고전의 지혜가 현대인의 완전한 성장 시스템으로 완성되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명심보감 10화 권학편입니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질문은 평생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배우며 왜 배워야 하는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보상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나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둘째,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메타학습 능력을 체득합니다. 셋째, 지식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프레임워크를 확보합니다. 명심보감의 권학편은 배움을 권장한다는 뜻입니다. 권자는 권유하고 격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전 교육과정의 출발점이었던 이 편은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워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현대는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한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버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학습법이 21세기 지식 경제 시대의 생존 전략이 됩니다. 원문군, 배움의 본질과 목적. 1조 옥불탁부성기, 인불학부지도.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권학편의 첫 구절은 학습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옥도 갈고 닦아야 가치를 바란다는 비유입니다. 인간의 잠재력도 배움을 통해서만 현실화됩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 원리는 더욱 명확합니다. 한 40대 중견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20년간 같은 업무만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업무 대부분이 기계로 대체 가능해졌습니다. 옥불탁부성기를 깨달았습니다. 45세에 데이터 분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년간 주말마다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 팀장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열었습니다. 평생학습의 첫 번째 원리는 배움의 지속성입니다. 2조 소이불학, 로무소지.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이것은 골든 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역으로 보면 언제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를 놓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한 60대 재취업자의 경험담입니다. 정년 퇴직 후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배워봐야 뭐 하나라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소이불학 로무소지를 되새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우면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유튜브로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독학했습니다. 6개월 후 중소기업 사무직에 재취업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인정받아 정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두 번째 원리는 시작의 용기입니다. 3조 학여역 수행주, 불진즉퇴. 배움은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난다. 이것은 학습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한번 멈추면 퇴보한다는 경고입니다. 현대 지식의 반감기가 점점 짧아지는 현실을 정확히 예측한 지혜입니다. 한 IT 개발자의 일상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언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1년만 배우지 않아도 뒤처집니다. 학여역 수행주를 실천합니다. 매일 30분씩 새로운 기술을 공부합니다. 주말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실습합니다. 5년째 이렇게 하니 연봉이 2배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평생학습의 세 번째 원리는 멈추지 않는 학습입니다. 원문군 학습방법론. 4조 학이시습지, 불역서록.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은 논어의 첫 구절로 학습의 기본 구조를 제시합니다. 학은 입력이고 습은 반복 연습입니다. 설은 내적 기쁨으로 지속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현대 학습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대학원생의 논문 준비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논문만 읽었습니다.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위 시습지를 적용했습니다. 논문을 읽고 나서 자기 말로 요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복습했습니다. 한 달 후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입력, 반복, 출력의 3단계로 학습하니 이해도가 5배 높아졌습니다. 메타학습의 첫 번째 방법은 입력 후 즉시 출력입니다. 5조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에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학습의 깊이와 창의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온고는 기초의 반복을, 지시는 새로운 통찰의 발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옛것만 공부하면 구식 아닌가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기초 없이 첨단만 쫓으면 허공에 뜬 것이 됩니다. 한 AI 연구자의 경험입니다. 최신 딥러닝 모델만 공부했습니다. 작동은 시키지만 원리를 모르니 응용이 안 되었습니다. 온고의 지신을 실천했습니다. 고전 통계학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수학 기초를 탄탄히 했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가 창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메타학습의 두 번째 방법은 기초와 응용의 순환입니다. 6조 3인행 필유아사언.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이것은 학습 대상의 확장입니다. 공식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열린 태도입니다. 한 중견기업 팀장의 학습법입니다. 회의 때마다 팀원들의 말을 메모합니다. 신입사원의 질문에서도 배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라는 순진한 질문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가 됩니다. 협력사 직원과의 대화에서 시장 트렌드를 파악합니다. 1년간 이렇게 하니 리더십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메타학습의 세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을 학습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두 개의 층위입니다. 평생학습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나이와 무관하게 시작하며 절대 멈추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메타학습 방법론은 입력 후 즉시 출력하고 기초와 응용을 순환하며 모든 상황을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변화하는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학습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원문군 학습의 실천과 통합. 통합 조목, 독서 불연백 회독, 숙독 심사자자지. 책 읽기를 100번 읽어도 실증 내지 말라. 익숙히 읽고 깊이 생각하면 스스로 알게 된다. 이것은 반복 학습의 위력을 강조합니다. 100회독은 숫자가 아니라 충분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잦아지는 내면화된 이해를 뜻합니다. 한 의대생의 국가고시 준비입니다. 방대한 양의 교과서를 한 번 보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독서 불연백 회독을 실천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최소 5번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흐름 파악, 두 번째는 핵심 개념 정리, 세 번째는 암기,
네 번째는 문제풀이, 다섯 번째는 취약점 보완이었습니다. 반복할수록 이해가 깊어졌고 시험에서 최상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심화조목, 학문지도무타, 구기방심이이에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그 놓친 마음을 찾을 뿐이다. 이것은 맹자에서 나온 구절로 학습의 궁극 목적을 제시합니다. 방심은 본래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학습은 외부 지식 축적이 아니라 내면의 재발견입니다. 하지만 그럼 실용 지식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철학만 하라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심보감이 강조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실용 기술도 배우되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한 MBA 과정 학생의 깨달음입니다. 처음에는 경영 기본만 배웠습니다. 재무, 전략, 마케팅 스킬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공허했습니다. 구기방심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경영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물었습니다. 가치 중심 리더십을 정립했습니다. 기술과 철학이 통합되니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응용조목, 지상등내 종각천, 절지차 사요공행. 종이 위에서 얻은 것은 끝내 얕으니 이 일을 알려면 반드시 몸소 행해야 한다. 이것은 송나라 유규의 시구로 지행합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식을 실천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진정한 배움이 아닙니다. 한 경영 컨설턴트의 경험입니다. 수많은 경영서를 읽었습니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을 컨설팅하니 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상등내 종각천을 깨달았습니다. 이론을 배우면 즉시 작은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실패하면 수정했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5년간 이렇게 하니 책에 없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학습의 최고 경지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권학사상은 현대 학습 과학과 교육학의 핵심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지식 노동자 개념이 학여역 수행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21세기는 지식이 자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전체 직장인의 50%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칼 뉴포트의 딥워크도 독서 불연백 회독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 얕은 멀티태스킹을 이깁니다. 하루 4시간 깊은 집중이 하루 8시간 산만한 공부보다 효과적입니다. 에릭 캔델의 노벨상 수상 연구도 학위 시습지를 뒷받침합니다. 뇌는 반복할 때 시냅스가 강화됩니다. 한 번 배운 것을 24시간 내 복습하면 기억 정착률이 80% 향상됩니다. 데이비드 콜브의 경험 학습 이론이 지상 등내 종각천과 일치합니다. 경험, 성찰, 개념화, 실험의 4단계 순환이 진정한 학습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천이 필수입니다. 스탠포드의 캐럴 드웩 교수가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도 소이브락 로무소지와 맥이 닿습니다.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이 학습 성과를 결정합니다. 구글의 20% 시간도 3인행 필류화 사원의 실천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프로젝트에서 배우는 문화가 지메일, 구글 뉴스 같은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MIT의 70, 20, 10 학습 모델은 명심보감의 학습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70%는 경험에서, 20%는 타인에게서, 10%는 공식 교육에서 배웁니다. 링크드인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직원들의 승진율이 평균 47% 높았습니다. 평생학습이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생존 전략임이 입증되었습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학습법이 21세기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의 핵심 인재 개발 원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학습 목표 설정 3단계입니다. 1년 단위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번 연도에 마스터할 기술 3가지를 명확히 정합니다. 분기별로 세분화합니다. 매주 진도를 점검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산만함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페인만 학습법 적용입니다. 무언가 배우면 12세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합니다. 설명하다 막히는 부분이 이해 부족 지점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 학습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진정한 이해에 도달합니다. 세 번째는 일일 학습 루틴 구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씩 학습합니다. 출근 전 아침 6시부터 6시 30분이 효과적입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면 1년이면 182시간입니다. 대학 한 학기 수업량입니다. 네 번째는 학습 공동체 참여입니다.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듭니다. 매주 배운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하고 가르칩니다. 3인 행필 유아사원의 실천입니다. 혼자 배울 때보다 이해도가 2배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일지 작성입니다. 매일 배운 내용을 3줄로 정리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요한 통찰, 적용할 분야를 각각 한 줄씩 씁니다. 3개월 후 일지를 읽어보면 성장이 보입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이 지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완성한 것은 평생 경쟁력을 만드는 학습 시스템입니다. 평생학습의 본질은 나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배우고 절대 멈추지 않는 태도였고, 메타학습 방법론은 입출력 순환, 기초와 응용의 균형, 전방위적 학습 기회의 포착이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 선비들의 학습법이 현대 지식 경제 시대의 생존 전략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명심보감의 다른 핵심 편들을 통해 관계, 소통, 리더십의 지혜를 탐구하겠습니다. 고전의 지혜가 현대인의 완전한 성장 시스템으로 완성되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명심보감 10화 권학편입니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질문은 평생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배우며 왜 배워야 하는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보상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나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둘째,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메타학습 능력을 체득합니다. 셋째, 지식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프레임워크를 확보합니다.
명심보감의 권학편은 배움을 권장한다는 뜻입니다. 권자는 권유하고 격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전 교육과정의 출발점이었던 이 편은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워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현대는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한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버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학습법이 21세기 지식 경제 시대의 생존 전략이 됩니다. 원문군 배움의 본질과 목적 1조 옥불탁부성기 인불학부지도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권학편의 첫 구절은 학습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옥도 갈고 닦아야 가치를 바란다는 비유입니다. 인간의 잠재력도 배움을 통해서만 현실화됩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 원리는 더욱 명확합니다. 한 40대 중견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20년간 같은 업무만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업무 대부분이 기계로 대체 가능해졌습니다. 옥불탁부성기를 깨달았습니다. 45세에 데이터 분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년간 주말마다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 팀장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열었습니다. 평생학습의 첫 번째 원리는 배움의 지속성입니다. 2조 소이불학 로무소지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이것은 골든 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역으로 보면 언제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를 놓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한 60대 재취업자의 경험담입니다. 정년 퇴직 후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배워봐야 뭐 하나라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소이불학 로무소지를 되새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우면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유튜브로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독학했습니다. 6개월 후 중소기업 사무직에 재취업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인정받아 정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두 번째 원리는 시작의 용기입니다. 3조 학여역 수행주 불진즉퇴 배움은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난다. 이것은 학습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한번 멈추면 퇴보한다는 경고입니다. 현대 지식의 반감기가 점점 짧아지는 현실을 정확히 예측한 지혜입니다. 한 IT 개발자의 일상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언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1년만 배우지 않아도 뒤처집니다. 학여역 수행주를 실천합니다. 매일 30분씩 새로운 기술을 공부합니다. 주말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실습합니다. 5년째 이렇게 하니 연봉이 2배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평생학습의 세 번째 원리는 멈추지 않는 학습입니다. 원문군 학습 방법론 4조 학이시습지 부력서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은 논어의 첫 구절로 학습의 기본 구조를 제시합니다. 학은 입력이고 습은 반복 연습입니다. 설은 내적 기쁨으로 지속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현대 학습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대학원생의 논문 준비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논문만 읽었습니다.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위 시습지를 적용했습니다. 논문을 읽고 나서 자기 말로 요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복습했습니다. 한 달 후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입력, 반복, 출력의 3단계로 학습하니 이해도가 5배 높아졌습니다. 메타학습의 첫 번째 방법은 입력 후 즉시 출력입니다. 5조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에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학습의 깊이와 창의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온고는 기초의 반복을, 지시는 새로운 통찰의 발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옛것만 공부하면 구식 아닌가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기초 없이 첨단만 쫓으면 허공에 뜬 것이 됩니다. 한 AI 연구자의 경험입니다. 최신 딥러닝 모델만 공부했습니다. 작동은 시키지만 원리를 모르니 응용이 안 되었습니다. 온고의 지신을 실천했습니다. 고전 통계학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수학 기초를 탄탄히 했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가 창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메타학습의 두 번째 방법은 기초와 응용의 순환입니다. 6조 3인행필 유아사언.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이것은 학습 대상의 확장입니다. 공식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열린 태도입니다. 한 중견기업 팀장의 학습법입니다. 회의 때마다 팀원들의 말을 메모합니다. 신입사원의 질문에서도 배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라는 순진한 질문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가 됩니다. 협력사 직원과의 대화에서 시장 트렌드를 파악합니다. 1년간 이렇게 하니 리더십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메타학습의 세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을 학습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두 개의 층위입니다. 평생학습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나이와 무관하게 시작하며 절대 멈추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메타학습 방법론은 입력 후 즉시 출력하고 기초와 응용을 순환하며 모든 상황을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변화하는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학습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원문군 학습의 실천과 통합. 통합 조목, 독서 불연백 회독, 숙독 심사자자지. 책 읽기를 100번 읽어도 실증 내지 말라. 익숙히 읽고 깊이 생각하면 스스로 알게 된다. 이것은 반복 학습의 위력을 강조합니다. 100회독은 숫자가 아니라 충분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잦아지는 내면화된 이해를 뜻합니다. 한 의대생의 국가고시 준비입니다. 방대한 양의 교과서를 한 번 보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독서 불연백 회독을 실천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최소 5번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흐름 파악, 두 번째는 핵심 개념 정리, 세 번째는 암기, 네 번째는 문제풀이, 다섯 번째는 취약점 보완이었습니다. 반복할수록 이해가 깊어졌고 시험에서 최상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심화 조목, 학문 지도 무타, 구기방심이이에.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그 놓친 마음을 찾을 뿐이다. 이것은 맹자에서 나온 구절로 학습의 궁극 목적을 제시합니다. 방심은 본래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학습은 외부 지식 축적이 아니라 내면의 재발견입니다. 하지만 그럼 실용 지식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철학만 하라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심보감이 강조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실용 기술도 배우되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한 MBA 과정 학생의 깨달음입니다. 처음에는 경영 기법만 배웠습니다. 재무, 전략, 마케팅 스킬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공허했습니다. 구기방심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경영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물었습니다. 가치 중심 리더십을 정립했습니다. 기술과 철학이 통합되니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응용 조목, 지상 등내 종각천, 절지차 사요공행. 종이 위에서 얻은 것은 끝내 얕으니 이 일을 알려면 반드시 몸소 행해야 한다. 이것은 송나라 유규의 시구로 지행합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식을 실천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진정한 배움이 아닙니다. 한 경영 컨설턴트의 경험입니다. 수많은 경영서를 읽었습니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을 컨설팅하니 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상 등내 종각천을 깨달았습니다. 이론을 배우면 즉시 작은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실패하면 수정했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5년간 이렇게 하니 책에 없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학습의 최고 경지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권학사상은 현대 학습 과학과 교육학의 핵심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지식 노동자 개념이 학여역 수행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21세기는 지식이 자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전체 직장인의 50%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칼 뉴포트의 디버크도 독서 불연백 회독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 얕은 멀티태스킹을 이깁니다. 하루 4시간 깊은 집중이 하루 8시간 산만한 공부보다 효과적입니다. 에릭 캔델의 노벨상 수상 연구도 학위 시습지를 뒷받침합니다. 뇌는 반복할 때 시냅스가 강화됩니다. 한 번 배운 것을 24시간 내 복습하면 기억 정착률이 80% 향상됩니다. 데이비드 콜브의 경험 학습 이론이 지상 등내 종각천과 일치합니다. 경험, 성찰, 개념화, 실험의 4단계 순환이 진정한 학습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천이 필수입니다. 스탠포드의 캐럴 드웩 교수가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도 소이브락 로무소지와 맥이 닿습니다.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이 학습 성과를 결정합니다. 구글의 20% 시간도 3인행 필류화 사원의 실천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프로젝트에서 배우는 문화가 지메일, 구글 뉴스 같은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MIT의 70, 20, 10 학습 모델은 명심보감의 학습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70%는 경험에서, 20%는 타인에게서, 10%는 공식 교육에서 배웁니다. 링크드인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직원들의 승진율이 평균 47% 높았습니다. 평생학습이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생존 전략임이 입증되었습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학습법이 21세기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의 핵심 인재 개발 원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학습 목표 설정 3단계입니다. 1년 단위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번 연도에 마스터할 기술 3가지를 명확히 정합니다. 분기별로 세분화합니다. 매주 진도를 점검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산만함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페인만 학습법 적용입니다. 무언가 배우면 12세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합니다. 설명하다 막히는 부분이 이해 부족 지점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 학습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진정한 이해에 도달합니다. 세 번째는 일일 학습 루틴 구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씩 학습합니다. 출근 전 아침 6시부터 6시 30분이 효과적입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면 1년이면 182시간입니다. 대학 한 학기 수업량입니다. 네 번째는 학습 공동체 참여입니다.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듭니다. 매주 배운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하고 가르칩니다. 3인행 필유화 사원의 실천입니다. 혼자 배울 때보다 이해도가 2배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 일지 작성입니다. 매일 배운 내용을 3줄로 정리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요한 통찰, 적용할 분야를 각각 한 줄씩 씁니다. 3개월 후 일지를 읽어보면 성장이 보입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이 지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완성한 것은 평생 경쟁력을 만드는 학습 시스템입니다. 평생학습의 본질은 나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배우고 절대 멈추지 않는 태도였고, 메타학습 방법론은 입출력 순환, 기초와 응용의 균형, 전방위적 학습 기회의 포착이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 선비들의 학습법이 현대 지식 경제 시대의 생존 전략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명심보감의 다른 핵심 편들을 통해 관계, 소통, 리더십의 지혜를 탐구하겠습니다. 고전의 지혜가 현대인의 완전한 성장 시스템으로 완성되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